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년 젊어지는 비법 저자 우병우입니다. 지금부터는 평생건강관리 비법의 본론에 해당하는 건강한 밥상 만들기와 식습관 혁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밥상 만들기와 식습관 혁신은 평생건강관리 비법의 요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건강한 밥상을 만들려면 우선 밥을 지어야 하겠습니다. 밥을 지으려면 살이 있어야 되는데요. 살을 기능적으로 분류한 5가지 살. 기능적으로 분류한 5가지 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미는 기능적으로 분류한 5가지 살에 속하진 않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거의 매일 먹는 거기 때문에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미, 쌀밥은 녹말 성분으로 소화 흡수도 잘 되고 인체에 필요한 영양 성분을 거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옛부터 한 끼 밥이 가장 보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지 못한 면이라는 것은 백미는 탄수화물 함량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에는 악영향을 끼치는 내용이 많습니다만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언제 기회가 되면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는 현미 상태의 각 쌀에 적정한 수분 온도, 산소를 공급해 싹을 틔운 쌀입니다. 발화가 되면 현미 상태의 쌀이 가진 비타민, 당질, 단백질, 지방질, 광물질, 식이섬유들이 몇 배에서 수백 배로 증가되며 새로운 성분, 아라비녹실린, 감마오리놀, 엽록소, 에소디효소 등이 생겨 발화 이전보다 뛰어난 기능성 식품이 됩니다. 현미의 소화를 방해하는 피틴산이 발화삭이 트면서 이노시톨로 바뀌기 때문에 소화가 쉽고 현미의 거친 식감을 보완한 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흑양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푸드의 선두주자로 알려진 알이 검붉고 구수한 향을 가진 약살이라고도 불리우는 흑양미는 항산화 물질로 알려진 안토시아닌 색소와 생리 활성 성분인 토코페롤, 오리지놀, 피트산의 함량이 높습니다. 또한 칼슘,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E, 니아신 등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건강식으로 환영받고 있는 쌀입니다. 백미와 함께 밥을 지으면 흑향미의 고유향과 더불어 더욱 고소한 밥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흑양미의 안토시아닌 성분은 현미에서 부족한 비타민 A를 보충해줘 궁합이 잘 맞습니다. 그럼 그 다음 현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개만 벗은 핍살, 현미는 도정하지 않아 살 영양의 대부분 호분층이 많이 남아있어 비타민, 식이섬유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탄수화물 함량과 칼로리는 낮습니다. 현미는 수용성과 불용성 식이섬유소를 모두 가지고 있어 변비에 좋고 당분이 서서히 흡수되게 하여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살겨와 배아에 든 리놀레산은 동맥 경화와 노화 방지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미의 다량 섭취는 피트산에 의한 킬레이트 작용에 의해 미네랄 부족을 일으킬 수 있으니 야채, 우유, 깨소금 등을 함께 섭취하면 좋습니다. 여기서 킬레이트 작용이라는 것은 피트산이 마치 자석과 같은 원리로 미네랄 등을 붙여서 업고 밖으로 배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킬레이트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네랄 부족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고유 품종이며 조선시대 임금님께 진상했던 기록이 있는 정미는 구수한 향과 더불어 특이하게 차종류에 있는 항산화 물질인 카테킨의 함량이 높고 일반 미에 비해 올레산이 높게 함유된 사실이 밝혀졌는데, 올레산은 종양 유전자의 활성 방해 물질로 환자 대용 식품으로 가치가 높은 쌀입니다. 그 다음 농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유의 토종 찹쌀, 생동찰, 청량미로도 불리우는 농미는 동의보감에 겉은 까맣고 속은 푸른 살이 있으니 수확은 상강 후에 하는 것으로 다른 음식에 비해 위장을 보호하는 데 좋으며 특히 소갈증, 당뇨에 좋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농미는 필수 아미노산 중의 하나인 라이신이 996.8mg으로 높은 함량을 보여 유아식 및 건강식으로 좋으며 토종 찰밥의 특성상 찰지고 소화가 잘 되어 미숫가루, 선식의 재료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여기서 라이신 996.8mg으로 되어 있는 것은 100g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아미노산 중에 하나인 라이신이 996.8mg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백미와 5가지 기능적인 기능성이 있는 쌀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5가지 기능적인 쌀을 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시 방향 흑향미, 그 다음 시계바늘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그 다음 현미, 그 다음에 정미, 농미, 그 다음 백미,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진으로 이것은 전부 다 쌀을 도정한 상태에서 본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쌀의 영양 분포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픽 그림으로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아, 즉 쌀룬, 쌀룬에 쌀 영양분의 65% 함유하고 있습니다. 뭐 거의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배젓, 쌀 영양분의 5% 함유. 우리가 평소에 즐겨 먹고 있는 백미는 사실상 배젓만 먹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분도 내지 13분도로 깎아내면은 이 호분층은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쌀룬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밥상을 아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밥입니다. 반찬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밥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밥을 너무 무시하고 있어요. 소홀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분층, 살겨, 쌀 영양분의 29% 함유, 비타민, 효소, 미네랄, 섬유질 다량 함유돼. 29%라는 대단히 많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 게 호분층입니다. 살겨. 뭐 과피, 종피, 이거는 벼의 껍질 거란데. 이 쌀의 영양 분포도, 그래픽으로 표시한 쌀의 영양 분포도를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셨다가 앞으로 건강한 밥상을 짓는데 많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써먹을 수 있도록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밥상은 주식인 밥이죠. 쌀은 방금 대략 설명드린 바와 같이 쌀은 도정 정도에 따라 백미, 오분도미, 현미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있고요. 백미는 현미에서 겨층과 신호를 완전히 제거하고 현미 중량의 93% 이하로 도정된 쌀이며 보통 백미는 11분도 내지 13분도 쌀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운하고 그 다음 소위 호분층이 완전히 없어진 쌀입니다. 오분도미, 살겨층을 50%만 벗겨내어 쌀룬을 남겨둔 것으로 현미 중량의 97% 정도 되는 쌀을 말합니다. 현미는 왕겨만을 벗겨낸 쌀을 말합니다.
결국은 밥상의 주인인 주식인 그 밥 살에 대해서 기본적인 형태, 그러니까 도정 정도에 따른 형태를 한번 분류해 봤습니다. 그 다음 살의 영양학적 가치와 칼로리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 영양 분석표. 살 일반계 백미 100g에는 열량은 366kcal 정도 되고요. 단백질 6.8g, 그 다음 뭐 지방, 배분, 탄수화물 이렇게 쭉 있는데, 특히 탄수화물 영역에 해당하는 섬유질이 0.5g 있습니다. 백미에는. 0.5g 하면은 100g에 0.5g 하면 뭐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 현미 100g당에는 단백질이 7.2g, 백미보다는 좀 많죠. 섬유질 1.2g 있습니다. 섬유질 1.2g 같으면 백미보다는 2배가 훨씬 넘는 양이죠. 사실 여기서 2배라고 그러면은 잘 감이 안 잡히실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많은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무기질에 대해서 살 일반계 백미 100g당 무기질, 즉 칼슘은 5mg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니아신은 1.5mg 들어있는데 반하여 살 현미 100g당 무기질 칼슘은 41mg, 백미에 무려 8배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니아신은 5.1mg이에요. 니아신은 적어도 뭐 한 3배 넘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현미에는 우리 인체에 대단히 유용한 영양 성분인 칼슘과 니아신이 절대적으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미하고 하는 그런 어떤 영양학적인 가치 때문에 현미를 노래 부르듯이 말하고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이 칼로리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미 일반미 100g당 360kcal 열량을 갖고 있고 현미는 362kcal 열량을 갖고 있으므로 우리 한 끼 공기는 대략 한 210g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백미는 769kcal 나오고 현미는 760kcal 납니다. 현미가 조금 낮죠. 그러므로 현재 일반 식단은 탄수화물 함량이 너무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인체 조직을 구성하는 영양 성분은 아니지만 반드시 일정량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활동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포도당이 에너지로 쓰이고 과하에 남으면 대부분 지방으로 전환되어 축적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세포인 비만이 되는 것입니다. 성인 일일 권장량이 2100 내지 2600kcal이므로 한 끼당 700-800kcal 정도 열량이면은 결국은 밥 한 공기 열량이면은 그 한 끼 칼로리로는 충분한데 여기에 반찬이라는 이름으로 특히 육류 같은 고기가 있으면은 필연적으로 권장량을 훨씬 넘는 과식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탄수화물 섭취량을 최소화하고 섬유질이 많은 채소를 많이 먹어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최근 뉴스에 의하면은 밥이 좋다는 이야기는 과거부터 들어왔으나 뭐 반찬이 맛있고 욕심이 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나라 매년 살 소비량이 엄청나게 줄고 있다는 그런 통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이건 바람직한 내용이 못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주식인 밥이 정상화되고 난 뒤에 그 다음 반찬이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곰곰이 한번 되씹어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탄수화물과 잘못된 식습관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20년 젊어지는 비법 책 1권 3장 적당하면 에너지 지나치면 독이 되는 탄수화물이란 제목으로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식, 폭식, 야식, 간식을 포함해서 등은 지방으로 축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나쁜 식습관이기도 하며 이런 이유로 인하여 비만뿐만이 아니라 제2형 당뇨, 고혈압, 죽상동맥경화증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므로 이런 나쁜 식사는 가급적 피해야 하겠습니다. 건강한 밥상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 즉 밥이죠. 백미에
현미하고 잡곡을 약 20% 내지 25% 정도 내외로 혼합한 비율의 밥이 굉장히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본 강사가 오랫동안 여러 각도에서 실험한 통계 자료이기 때문에 대단히 객관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잡곡은 20년 젊어지는 비법 1권 152페이지 음식편에 효능까지 포함해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부식 반찬, 십자화과 채소, 양배추, 브로콜리 등과 콩으로 만든 음식인 두부, 미역, 다시마, 톳, 김 등의 해조류, 꽁치, 고등어, 삼치, 칼치 등의 생선 요리로 차린 밥상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주식이 현미하고 잡곡이 20% 내지 25% 섞은 밥하고 그 다음 부식은 십자화과 방금 말씀드린 양배추, 브로콜리, 그 다음에 생선 요리, 두부 이런 것으로 차린 밥상이 건강한 밥상의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나리, 부추, 양배추, 울금 등의 효능에 대해서는 20년 젊어지는 비법 1권 356페이지 해독작용이 있는 야채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건강한 밥상의 예들을 실제 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2013년 7월 21일 12시 37분 정도 본 강사가 점심 식단으로 실제 차려 먹은 것을 그때 그냥 연출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찍어 놓은 겁니다. 이 건강한 밥상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12시 방향에 있는 것은 정선, 강원도 정선의 특산물인 곤드레나물 지입니다. 그 다음 시계바늘 방향으로 돌면서 이거는 제가 상당히 즐겨 먹는 된장찌개국입니다. 찌개와 국의 합성어입니다. 들어가는 재료는 감자, 애호박, 두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리 방법은 미리 된장을 풀고 그 다음에 다신 멸치 한 7, 8마리 정도 넣어가지고 미리 된장국을 끓인 상태에서 다시 감자, 그 다음에 애호박, 두부 이런 순으로 넣고 그 다음에 조금 땡초, 영양고추 이런 거 조금 썰은다든지 그 다음에 파를 약간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끓이는 것이 조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밥, 이날은 소위 흑양미가 별로 많이 포함되지 않았죠. 여기는 꽁치, 그 다음 이거는 다시마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생두부 그냥 간장을 조금 얹어 놓은 거. 이건 초고추장이고 이거는 쌈장인데 여기 33가지 야생 약초로 만든 흑초를 넣어가지고 마늘 다지고 그 다음에 풋고추, 매운 풋고추 좀 넣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건데 이 쌈장이 대단히 맛있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제가 등산 갈 때 갖고 가거나 이러면은 다들 거의 기절하다시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맛있게 만드느냐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간단합니다. 이거는 생양파이고요. 이렇게 차려진 것을 건강한 밥상, 점심 식단이라고 예에서 사진으로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013년 12월 26일 오후 7시 12분에 먹은 저녁 밥상인데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묵국입니다. 12시 방향. 그 다음 현미하고 잡곡 20% 내지 25% 섞인 이 밥이 되겠고요. 이것 역시 양파, 생양파입니다. 이거는 굴이고요. 이 김치. 이 쌈장이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33가지 약초로 만든 그 쌈장입니다. 그 다음 야채, 배추, 케일, 그 다음에 풋고추 좀 있고요. 이날 굴이라든지 이런 거 있는 것은 우리 참사리 협동조합 멤버 3명이 모여서
저녁에 저녁 식사를 하면서 소주 한잔 하려고 여기에 소주잔이 이렇게 3개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저녁 식사와 함께 가볍게 소주 한잔 하는 걸로 보통 그렇게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014년도 2월 1일 오후 6시 26분 저녁 식단인데요. 역시 12시 방향의 잡곡밥. 아마 이날의 잡곡밥은 비율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흑양미라든지 현미라든지 들은 게 함량이 그 비율이 상당히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십자화과 브로콜리, 그 다음에 이거는 어묵국입니다. 이거는 김치, 소위 총각김치고요. 여기는 양념간장이 있습니다. 양념간장이 있는 이유는 이 반숙 삶은 계란이 있기 때문에 양념간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꽁치 조림이고요. 그 다음 이거는 쪽파입니다. 생쪽파입니다. 다시마이고요. 이거는 십자화과 채소인 양배추 데친 겁니다. 이렇게 차려진 것이 정말로 건강한 식단의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사진은 2014년도 1월 25일자 제주 위클리의 인쇄본으로 160개국에 소개되고 인터넷으로 175개국에 소개된 바 있는 소위 해녀 밥상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제주 전통 밥상이죠. 여기는 이제 이 소위 해녀 밥상인데 여기는 보통 제주도에는 이렇게 노쇠로 된 양푼이를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에 또 조가 되어 있는 조를 섞은 그런 밥이 되겠죠. 그 다음 이거는 미역국, 그 다음에 여기는 콩 생선하고 합한 그런 조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야채, 좀 빈약한 감이 없잖아 있죠. 야채. 여기는 배추와 쪽파입니다. 이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주 전통 밥상인데 제주 위클리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소위 양푼이 저녁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명명된 건데요. 앞서 본 거와 거의 비슷합니다. 단지 야채 쪽에는 배추하고 쪽파가 좀 많아진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된장이고, 여기에 국이 좀 이처롭습니다. 우리 육지에서는 잘 해먹지 않는 국인데 칼치국입니다. 칼치국에는 반드시 단호박이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칼치국. 그 다음 다른 거는 별로 특별히 다른 건 없습니다. 묘하게도 우연의 일치겠지만 본 강사가 건강한 밥상으로 명명한, 또는 제가 지금까지 평소에 해먹는 건강 밥상이라고 명명 지어진 그 밥상과 이 제주 전통 밥상, 또 제주 양푼이 밥상, 제주 해녀 밥상이 묘하게도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좀 특이한 점은 이 수저 받침대가 나뭇잎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마 동백나뭇잎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제주 위클리 인쇄본으로 160개국에 소개되고 인터넷으로 175개국에 소개됐다는 것은 이제 바야흐로 전 인류가 건강한 밥상에 대해서 대단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건강관리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밥상으로 차려진, 또 건강한 밥상을 기반으로 한 식습관 혁신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